어디요? 강남경찰서요? 무슨 일이시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에 화들짝 놀라는 수한나. 평소처럼 방송 준비하고 있다가 친구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 한 걸음 달려가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한나라고 해요.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개인 방송을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송은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한국의 소식과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죠. 어릴 적부터 저는 K-팝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 방콕 출신이라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더 인기가 많았죠. 리사를 보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K-팝 댄스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한국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그들의 모습이 저를 더욱 빠지게 한 이유이기도 해요.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했죠. 대학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료 후에는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문화 콘텐츠 회사에 취직하여 장기 체류를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벌어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리사처럼 태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문화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었죠. 제 방송은 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K-팝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나 드라마 촬영 장소를 탐방하는 영상들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태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며 각각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죠. 생각보다 태국과 한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어서 현재는 개인 방송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매일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껴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와 어떻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죠.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2학년 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주제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된 이야기를 했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발표 당일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중간에 대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하지만 그때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셨어요. 그 미소에 용기를 얻어 즉석에서 제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등을 차지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과 태국의 문화 차이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태국에서는 여유롭게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식사 시간도 그랬죠. 태국에서는 천천히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에서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위계 질서였어요. 태국에서도 나이나 지위에 따른 예의는 있지만 한국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죠. 한국에서는 선배와 후배,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분명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어요. 그래서 졸업 후 문화 콘텐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죠.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회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의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둘째, 회사의 분위기가 매우 국제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이 저의 시야를 넓혀줄 것 같았어요. 셋째, 이 회사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전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두 나라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제가 나중에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생활과 회사 생활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태국을 잇는 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의 열정을 잊지 않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 린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린다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예요. 집도 바로 옆집에 살았어서 학교도 같이 다니며 학창시절 많은 추억을 나눈 친구예요. 그리고 K-팝 댄스 동아리에서 함께 들어가서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죠. 린다가 한국에 여행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당연히 환영한다고 했어요. 린다가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린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린다는 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고 싶다고 했어요. 린다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족들이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린다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태국의 3배 이상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며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태국에서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가족의 빚도 갚고 저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또 린다는 한국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부러워했어요. 태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의료시설에 도움을 받기 힘든 반면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도 오고 싶은 이유를 덧붙여 이야기했어요. 린다는 또 한국의 안전한 치안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태국에 비해 한국은 거리를 걸어 다니기에 훨씬 안전해서 우리 같은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린다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어요. 현재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체류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죠. 적발되면 강제 추방은 물론이고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폭력, 차별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죠.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항상 단속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린다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린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부탁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죠. 그날 밤, 저는 린다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과연 제가 린다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린다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린다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받아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은 린다가 불법 체류를 시도하다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린다와 친분이 있는 저도 불법 체류를 도운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송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린다를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아니면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불안과 후회가 뒤섞였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린다는 이미 조사실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저의 체류 상태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던 체류증과 회사 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경찰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린다와의 관계, 한국에 온 목적, 최근의 만남 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린다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며 제가 하는 일과 체류 목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몇 시간의 긴 조사 끝에 경찰은 제가 불법 체류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린다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린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린다를 볼 수 있었어요. 린다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를 보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수안나, 정말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도 내 고집을 부렸어. 이제 어떡하지? 린다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린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넌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아. 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린다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린다를 위로했습니다. 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게 너의 모든 것을 정의하진 않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강해지면 돼. 태국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당당하게 와. 린다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죠. 동시에 제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제 방송을 통해 불법 체류의 위험성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린다의 사건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린다의 그날 사건 이후에 저는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호기심에 찾아본 결과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태국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의 사람들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서유럽 국가 출신들도 비자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조사해보니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임금과 일자리 기회가 주요 원인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많은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최저임금이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라면 한국은 그 3배가 넘는 190만 원 정도였죠. 이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발달된 사회 기반 시설도 큰 매력이었어요. 안전한 치안, 깨끗한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등이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죠. 특히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많은 외국인들이 언급하는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가족들도 있었죠.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육 환경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의료 서비스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죠. 또한 항상 단속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더불어 불법 체류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시장의 왜곡, 사회 통합의 저해,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는 결국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저는 불법 체류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방송을 통해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는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들의 노동 환경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일하는 건설 현장,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공장,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었죠.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성매매, 마약 밀매, 불법 마사지 업소 등 어두운 직종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죠. 성매매의 경우 일부 여성 불법 체류자들이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접객원으로 일하려 했다가 점차 성매매에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들은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밀매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들은 높은 보수에 유혹되어 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도 문제였어요. 정식 자격증 없이 마사지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건강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체포될 위험, 건강상의 위험,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런 불법 행위들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연루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갔죠. 이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열심히 일하는 태국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취업이나 주거 계약 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늘어났고 일상생활에서도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되었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때마다 태국 정부와의 갈등이 생겼어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법 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견 충돌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기업의 태국 투자가 줄어들고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도 감소하는 전반적인 교류가 위축되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알아가면서 저는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먼저 불법 체류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다루기 시작했죠.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자세히 설명했죠. 비자 신청 절차, 취업 정보, 장학금 제도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했어요. 또한 한국과 태국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비교하는 콘텐츠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양국 시청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죠.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며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 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동시에 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해외 취업을 지원해야 하죠. 양국이 협력하여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내용을 담은 제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인 시청자들은 불법 체류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태국인 시청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어요. 시청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꿈을 이루도록 격려해달라고 했죠. 이렇게 저의 작은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태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수한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